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관위 사무관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최근 상당수 한국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대만 선거의 전면 수개표 방식과 관련해 대만의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이처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 한국에서는 실종된 지 오래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보다 정확한 것이 선거의 핵심이라면서 한국 선관위가 단순하고 쉬운 선거 절차를 놔두고 배백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 개표하는 것과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독재 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속전속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속임수가 없는 선거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축제 같은 선거인지 너무도 자명하다라면서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 선관위 중간 간부로 일하면서 그동안 선관위가 변질되고 타락해온 과정과 현재 선관위 내부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들을 잘 알고 이를 폭로해온 배명수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선거에서 개표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사람들이 많다. 나 역시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오로지 수개표에 사전선거 없이 딱 하루 당일 투표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 어느 한 군데도 부정선거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걸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는 거다. 대만의 선거 절차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것이 한국에선 실종된 지 오래다. 선거의 투명성을 소중히 지키고 있는 대만 국민의 모습에 눈물이 났다는 거다. 전자개표를 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그리고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이나 독재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은 수개표를 한다. 대만은 한국 못지않은 인터넷 강국이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 역시 마찬가지다. 편의성과 능률을 한국보다 더 따지는 나라들이다. 그럼에도 선거 절차는 사람 손으로 한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하는 것이다. 한국도 다음부터 법을 바꿔 이렇게 해야 한다. 신속보다 정확이 선거의 핵심이다. 한국 선관위가 단순하고 쉬운 선거 절차를 놔두고 배백과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민이 알고 있다. 대만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듯 개표하는 것과 중남미나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독재국가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속전속결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속임수가 없는 선거인지 그리고 어느 것이 축제 같은 선거인지 너무도 자명하다.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 여러분, 배명수 대표가 마지막으로 밝힌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선관위가 빼앗아간 국민의 축제를 되찾아야 할 때도 됐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반중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머쥔 이유는 대만의 아날로그 방식 수개표를 통해서 선거의 무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중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문가인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회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한미연합 공명선거 포럼에서 하이브리드 국제정치 외교와 차이나 워페어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면서 22대 총선이 열리는 4월 10일까지 우리나라도 부정선거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공산당 개입 원천 차단을 위해 전수수개표 등을 통한 선거 무결성을 선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교수는 몇 달 전 한국 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됐던 책 초한전의 저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헌 당규상
전 세계를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중화질서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제1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일전선부를 통해 세계를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는 공작을 지속해 왔다고 역설한 전문가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도 놓여 있으며, 부정선거 방지는 큰 맥락에서 친중 종속 영향력 아래에서 한국을 독립시키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점을 역설해온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이지용 교수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최근 큰 화제가 됐던 대만 선거 개표 방식을 상세히 소개한 뒤, 중국의 선거 개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투표 환경에서 대만인들이 중공의 침략에 대항해 자신들의 독립주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선거 시스템, 개표 상황 등등에서 현재 중공 개입 증거가 여러 차례 나왔다면서 좌와 우, 여와 야를 떠나서 우리도 최소한의 선거 무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상황을 6.25 한국전쟁 당시와 시점과 환경이 다를 뿐 기본적인 상황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공공산당 인민해방군이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270만 병력을 동원해 자유대한민국과 미국과 싸웠다면서 양상만 달라졌을 뿐 중국은 현재도 한국을 제1친중 종속국가로 만들어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중화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야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진아와 남진아 해역을 확고하게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 1차적 목표에 한국이 있다면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통일전선부 통전부는 통일전선 공작을 1992년 한중국교 수립 정상화와 함께 30년 넘게 지속해왔고, 이에 따라 정치, 언론, 교육 대부분이 중국에 포섭되면서 우리 내부 분열이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그 결과 한국은 80 내지 90%가 이미 친중 종속 국가화하는 비극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마지막은 문재인 정부 말기에 종전선언이었으며 평화협정이라는 미명으로 한미동맹을 끊으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부정선거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할 것을 거듭 주문하면서 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한국 자유세력이 끌어놓자 중국 통전부의 제1사명이 윤석열 정부 타도가 됐다면서 4.10 총선에서 중국과 북한이 선거 개입을 재차 시도할 것이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질 경우 조기레임 덕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 사회는 더욱 친중 종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명선거 포럼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영상을 통한 축사를 통해 앞서 있던 부정선거 논란 때마다 재검표를 하면 일장기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등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다면서 국민적 불신과 우려, 시민단체의 저항은 정말로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어서 현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제21대 총선, 즉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이번 공명선거 포럼을 통해 60년 감시 견제의 사각지대이며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해체하자는 의견들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명선거 포럼 참석자들은 유권자 사실 여부 확인 불가, 깜깜이 사전투표 폐지하라, 불법자행 선관위는 인쇄 말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사용하라, 조작하는 전자개표 폐지하고 정정당당 수개표를 시행하라고 외쳤습니다. 공명선거 포럼은 또 비상시국 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개표 전면 도입,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사전투표지 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등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반국가 집단인 선관위의 범죄는 이미 드러난 바가 있지만 이는 그들이 그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목전으로 다가온 4.10 총선이 만약 부정선거로 얼룩진다면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고 4.19와 같은 국민 저항권의 행사로 이어져 엄청난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4.10 총선에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